우리가 암과 싸우는 방식이 이제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의지해왔던 건 일종의 지도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지도를 넘어서 살아 숨쉬는 아틀라스라는 걸 손에 쥐게 됐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5명 중에 1명.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우리가 평생 살면서 암에 걸릴 확률이라고 해요. 진짜 생각보다 훨씬 높은 숫자죠? 이젠 정말 암이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문제라는 게 확 와닿는 그런 수치입니다. 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암이랑 싸우면서 손에 꽉 쥐고 있던 게 있었어요. 바로 암을 정복하기 위한 지도 같은 거였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처럼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철석같이 밀었던 그 지도가 사실은 불완전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지도의 일부가 찢어져 있었거나 아예 잘못된 길을 가리키고 있었다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지도가 대체 뭐였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게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고요. 무려 20년이 넘게 전 세계 암 연구의 방향을 이끌어온 그야말로 당시에는 엄청나게 혁신적인 생각의 틀, 프레임워크였습니다. 이 지도의 공식 명칭이 바로 암의 특징, 영어로는 Hallmarks of Cancer, 줄여서 HOC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진짜 너무너무 복잡하잖아요, 암이라는 게. 이걸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대부분의 암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특징들로 딱 압축해서 정리한 거예요. 정말 똑똑한 시도였죠. 복잡한 암의 세계를 탐험하기 위한 최초의 믿을 만한 지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 지도가 한 번 만들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진화했어요. 보세요. 2000년에 처음 6가지 특성으로 시작해서 2011년에 차세대 특징들이 추가되고 또 2022년에는 새로운 개념들이 더해지면서 총 14가지로 늘어났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지도도 계속 더 정교해진 거죠. 지도에 표시된 주요 지표들을 몇 개만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끝없이 성장하기, 죽어야 할 때 죽지 않고 버티기. 어때요? 표현이 되게 직관적이죠? 마치 암세포에 인격을 부여한 것 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암이 도대체 어떤 녀석인지 그 본질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니까 연구자들한테는 정말 훌륭한 가이드가 되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지도가 있었으니 이제 암 정복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그런 극적인 돌파구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어요. 과학자들은 점점 이 지도의 빈틈, 그 한계점을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대는 이랬어요. 이 특징들을 하나씩 공략하는 표적 치료제를 만들면 되겠다. 아주 명쾌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현실은요. 암세포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아주 교활했습니다. 약을 쓰면 금방 내성을 키워서 피해가고 결국엔 재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기대했던 것처럼 암 환자들의 생존율이 막 극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했던 거죠. 이 문구가 당시 과학계의 분위기를 딱 보여주는 말이에요. 암의 특징에만 너무 집중했더니 치료 결과가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암을 그냥 몇 가지 특징의 합으로만 보는 방식, 이게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걸 다들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럼 진짜 문제가 뭐였을까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암을 그냥 나쁜 세포 덩어리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암은 그냥 종양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그러니까 면역계, 신진대사, 이 모든 것과 얽히고 설켜서 상호작용하는 아주 복잡한 전신질환이었던 겁니다. 지도가 너무 단순했던 이유죠. 바로 이 막다른 길처럼 느껴지던 순간에 엄청난 기술혁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새로운 도구를 쥐어주죠. 바로 단순한 2차원 지도가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정보를 입체적으로 담아낸 살아 움직이는 아틀라스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심장부에 있는 기술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 오믹스입니다. 오믹스,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냥 지도 한 장이 아니에요. 투명한 정보 지도를 수십, 수백 장 겹쳐놓은 거대한 아틀라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전자 지도, 단백질 지도, 신진대사 지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겹쳐서 보는 거죠. 당연히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아틀라스가 어떤 층들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층, 바로 유전체학입니다. 이건 우리 몸의 설계도,
바로 DNA에 담긴 모든 유전 정보를 낱낱이 펼쳐보는 거예요. 그 설계도 위에 단백질 체학이라는 층이 쌓입니다. 설계도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실제로 일하는 일꾼들이 있어야죠.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실제로 수행하는 수만 가지 단백질들, 그 일꾼들의 활동을 전부 추적하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층은 대사체학이에요. 우리 몸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는 거죠.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세포들은 서로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는지,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동적인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노출체학이라는 층입니다. 이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험하는 모든 환경적인 요인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고 어떤 공기를 마시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이런 모든 외부 요인들이 우리 몸에 남긴 흔적을 추적하는 지도입니다. 아니 근데 이 마지막 노출체약 층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고요? 진짜 놀라지 마세요. 암의 원인 중 무려 90%가 우리가 타고난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 바로 평생에 걸쳐 겪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90%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 아닌가요? 자, 이제 우리 손에 엄청나게 상세하고 복잡한 아틀라스가 쥐어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다 읽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백과사전 수백만 권을 던져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바로 이때 구원투수가 등판합니다. 이 거대한 정보의 바다를 항해할 최고의 항해사,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그럼 AI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일단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싹 다 긁어 모읍니다. 둘째, 이 원본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숫자로 변환하고요. 셋째, 이 방대한 데이터셋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죠. 인간의 뇌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데이터 속에 숨겨진 패턴이나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아틀라스와 AI라는 항해사가 만나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진짜 공상과학 영화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의 모든 오믹스 데이터를 싹 긁어 모아서 컴퓨터 안에 그 사람과 똑같은 가상 아바타를 만드는 거예요. 내 몸의 쌍둥이가 컴퓨터 안에 생기는 거죠.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실제 나한테 약을 투여하기 전에 이 가상 아바타한테 먼저 온갖 종류의 치료를 다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어떤 약이 가장 잘 들을지, 부작용은 없을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그야말로 나 한 사람만을 위한 맞춤형 가상 임상시험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과연 어떤 놀라운 미래의 치료법들을 가능하게 할지 살짝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첫 번째 주자는 바로 항암 바이러스입니다. 말 그대로 바이러스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건데요.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오직 암세포만 딱 찾아서 공격하고 파괴하도록 훈련시킨 일종의 생체 미사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방법은 개인 맞춤형 종양 백신이에요. 이건 더 기가 막힙니다. 내 몸에서 떼어낸 암세포 조직을 가지고 오직 나만을 위한 백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백신이 우리 몸의 면역체계한테 바로 이 녀석이 적군이야 라고 콕 집어서 알려주는 거죠.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나만의 암을 공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의 모든 비밀을 담은 생물학적 아틀라스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완성에 가까워진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언젠가는 암이 생길지 안 생길지를 미리 예측하고 아예 병이 시작되기 전에 막아버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요? 치료를 넘어서 예방의 시대로 가는 거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새로운 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희망에 찬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주신 청취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현대의학의 가장 치열한 최전선이죠. 바로 암 치료의 세계로 아주 깊은 심층 분석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오스트리아 요하네스 케플러 린츠 대학교의 로냐 슈타들러가 2026년 2월에 발표한 방대한 석사 논문입니다. 아, 그 논문이군요. 네, 제목이
그 암 치료의 미래 전망, 암의 핵심 징후 프레임워크를 통한 치료적 진전 분석입니다. 제목이 좀 길고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목만 들으면 좀 딱딱하죠. 그렇죠. 이번 심층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과거 과학자들이 이 복잡한 암의 생물학적 특징을 어떻게 한 장의 지도로 간신히 그려냈는지, 그리고 왜 이제는 그 단순한 지도를 찢어버리고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트윈, 유전자 조작 바이러스 같은 경이로운 기술들을 총동을 하고 있는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일종의 맞춤형 복잡성 연주로 진화하고 있는 그 흐름을 아주 쉽게 이해하시도록 돕는 게 오늘 저희의 임무죠. 네. 전 세계 인구 5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은 암에 걸리는 시대잖아요. 2012년 통계가 그랬죠. 이건 그저 흥미로운 과학 잡지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 건강과 직결된 이야기니까요. 맞아요.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인 생존 무기에 대한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칠 수 있는 적이라면 적어도 그 적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는 알아야겠죠.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네, 좋습니다. 혹시 그 2000년에 발표된 아주 유명한 논문 기억하시나요? 하낭암과 와인버그라는 두 과학자가 암의 6가지 핵심 징후라는 걸 세상에 내놓았잖아요. 아, 네. 생물학계의 전설적인 논문이죠.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정상세포와 달리 막 무한히 증식하고 죽으라는 신호도 무시하고 회피하고 심지어 자기 밥줄 되려고 스스로 혈관까지 만들어내는 암세포의 특징을 정리한 거잖아요. 맞아요. 마치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악당들의 행동 수칙을 정리한 체크리스트 같았습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당시 그 논문은 생물학계의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거든요. 그전까지는 무한히 복잡하고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이던 암이라는 질병을 몇 가지 공통된 기본 원칙으로 단순화할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요. 네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악당들의 행동 수칙이 한 번 만들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계속 추가가 된 건가요? 네, 2000년에 6가지였던 징후가 2011년을 거쳐서 가장 최근인 2022년에는 무려 14가지 징후로 확장되었습니다. 14가지나요? 아니, 악당들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진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범죄 사실을 더 밝혀낸 건가요? 후자에 가깝죠. 우리가 현미경의 배율을 높이고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면서 예전에는 전혀 암과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공범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아, 공범이요? 네, 대표적인 게 우리 장 속에 사는 미생물 군집, 즉 다형성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그리고 흔히 좀비세포라고 불리는 노화세포 같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요소들도 이 수칙에 포함이 되었죠. 장내 미생물과 좀비 세포요? 위장이나 대장에 있는 세균들이 어떻게 암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내 미생물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대사산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정 미생물 군집의 균형이 깨지면 이들이 배출하는 독소가 세포의 DNA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거나 종양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종양 주변 환경이라면?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환경을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쪽으로 확 바꿔버린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와, 놀랍네요. 그럼 좀비 세포는요? 노화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수명을 다한 세포는 깨끗하게 스스로 사멸을 해야 하거든요. 스스로 죽어야 정상이죠. 네, 근데 죽지 않고 좀비처럼 남아있는 세포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의 정상세포들을 억제하거나 반대로 암의 성장을 촉진하는 염증 유발 인자들을 끊임없이 분비합니다. 와, 악당들이 단독 범행을 저지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장내 세균이라는 동네 불량배부터 죽지도 않는 좀비 세포들까지 다 끌어들여서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거대한 카르텔이죠. 근데 과거를 돌아보면 지난 20년간 과학자들은 이 수칙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격파하려고 했잖아요. 이른바 그 환원주의적 접근법이었죠. 맞습니다. 암세포가 새로운 혈관을 만들면 혈관 생성 억제제를 투여하고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되면 그 유전자만 차단하는 약을 쓰는 식으로요. 네, 초기 표적 치료제들의 핵심 철학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특히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과학계는 암의 특정 유전적 원인만 핀셋으로 집어내듯 찾아내면 암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하나만 고치면 된다, 이렇게요. 네, 하지만 이것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일 표적 치료제들은 처음에는 마법처럼 작동하는 듯 보였고 일시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었죠. 있었죠, 분명. 하지만 암은 이내 다른 우회로를 찾아내서 약물에 대한 내성을 획득해버렸습니다. 메인 도로를 막아버리니까 암세포들이 골목길이나 지하도를 파서 다시 영양분을 공급받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환원주의적 접근법의 한계가 거기서 드러난 거죠. 암은 단일 징후들의 단순한 합이나 그냥 고장난 세포덩어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뭔가요? 종양 미세 환경, 우리 몸의 면역계, 심지어 신경계까지 완벽하게 얽혀서 상호작용하는 고도로 복잡한 전신 질환이 이미 밝혀진 거죠. 전신질환이요? 네, 최근에 놀라운 연구 결과들을 보면 교감신경계와 뇌신경회로가 직접적으로 종양 미세 환경에 뻗어들어가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네, 뇌신경이요? 네, 이것이 암의 전이와 진행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뇌에서 뻗어나온 신경계까지 암을 돕는다고요? 과거에 우리가 암을 그저 국소적인 세포 고장 정도로만 봤던 게 얼마나 순진한 접근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아주 복잡한 네트워크죠. 암의 실체는 사실상 우리 몸 전체의 시스템을 해킹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대한 거미줄이었네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듭니다. 암이 그렇게 엄청나게 복잡한 전신질환이라면 도대체 인간의 머리로 이 수많은 퍼즐 조각을 어떻게 다 맞출 수 있을까요? 유전자 하나만 추적하는 것도 수십 년이 걸렸는데 말이죠.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물학계에 새롭게 폭발적으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오믹스라는 겁니다. 오믹스요? 네, 오믹스란 생물학적 시스템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한 번에 대량의 데이터로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과거에 특정 유전자 몇 개를 보던 유전체학은 이제 거대한 오믹스 세계의 아주 작은 시작점에 불과하죠. 잠깐만요. 오믹스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유전체학 너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좋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분야 중 하나가 노출체학입니다. 노출체학. 네, 여러분의 유전자가 태어날 때 받은 설계도라면 노출체학은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며 겪은 모든 환경적 요인의 총합을 연구하는 겁니다. 모든 환경적 요인이요? 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출퇴근길에 무심코 들이마시는 매연의 미세먼지, 식습관, 심지어 10년 전에 겪었던 극심한 스트레스까지 이런 요인들이 세포와 DNA에 어떤 화학적 흔적을 남겼는지 추적하는 겁니다. 와... 인간은 평생 동안 약 100만에서 300만 개의 각기 다른 외부 화학물질에 노출된다고 추정되거든요. 제가 어제 야식으로 먹은 치킨과 업무 스트레스까지 전부 데이터화되어서 암 발생의 단서로 추적된다는 거군요. 좀 무섭기도 하지만 엄청납니다.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오믹스가 있나요? 단백질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지도를 그리는 상호작용 체학이 있고요.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것은 공간 다중 오믹스입니다. 공간 다중 오믹스요? 예, 예전에는 종양 조직을 갈아서 분석했다면 이제는 종양의 3차원 입체 구조 안에서 개별 세포들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옆에 있는 세포와 어떤 분자를 주고받으며 소통하는지 단위 세포 단위를 쪼개어 지도를 그리는 기술입니다. 입체 지도를 그리는 거네요? 네,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의 양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적인 예로 인간 몸에서 RNA 전사체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고유한 조합의 가능성만 해도 무려 11경계에 달합니다. 11경계요? 세상에! 그럼 평생을 바쳐도 인간의 뇌로는 절대 계산할 수 없는 영역이네요. 퍼즐 조각이 17경계라면 사람의 손으로는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현재 암 연구의 최전선에는 컴퓨터 종양학이라는 분야가 필수적인 구원투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컴퓨터 종양학. 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AI가 단순히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를 빠르게 계산해주는 엑셀 프로그램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다는 겁니다. 방대한 다중 오믹스 데이터와 임상 데이터를 먹어치운 AI는 이제 스스로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패턴을 찾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하는 이른바 로봇 과학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로봇 과학자요? 네, 최신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 로봇 과학자들은 인간의 인지적 편향과 한계를 벗어나 완전히 창의적이고 직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새로운 암 치료 표적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놀랬던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최근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강력한 AI 규제 법안인 AI 액트를 통과시켰잖아요. 네, 아주 엄격한 규제죠. 고위험 인공지능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건데 이 엄격한 규제 법안조차도 과학적 연구 목적의 AI 개발에 대해서는 아예 예외 조항을 두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이 암정복 분야에서 AI의 발전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 너무나 절실하고 단 1초도 그 발전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전 지구적인 합의가 있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규제 당국조차 이 기술이 가져올 생명을 살리는 잠재력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방대한 오믹스 빅데이터와 로봇 과학대 수준의 AI가 만나서 정말로 영화에나 나올 법한 기술을 현실의 의료 현장으로 끌고 오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술이죠. 바로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원래 디지털 트윈은 그 보잉사나 테슬라 같은 곳에서 비행기나 자동차를 실제로 제작하기 전에 컴퓨터 안에 꽃 같은 가상의 모델을 만들어서 충돌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해보는 제조업 기술이었잖아요. 네, 원래는 산업용이었죠. 이게 도대체 인체, 그것도 암 치료에 어떻게 적용된다는 건가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시각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의 몸을 컴퓨터 서버 안에 완벽하게 1대1로 복제해 놓는 겁니다. 제 몸을요? 네, 디지털 트윈은 환자의 유전체 데이터, 매일 먹는 식단, 스마트워치로 측정되는 심박수와 수면 패턴, 병원에서 찍은 MRI 등 모든 생리적, 생화학적 데이터를 결합합니다. 그렇게 해서 컴퓨터 속에 살아 숨쉬는 가상복제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냥 정지된 3D 모델링이 아니라 저의 현재 건강 상태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아바타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핵심은 디지털 스레드라는 개념입니다. 현실의 여러분이 웨어러블 기기나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데이터를 생성하면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가상세계의 트윈에게 전송됩니다. 실시간 연결이네요. 네, 가상세계에서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병의 진행을 예측하고 시뮬레이션한 뒤 그 분석 결과를 다시 현실의 의사와 환자에게 피드백해주는 끊임없는 순환고리가 형성되는 것이죠. 와,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가상 생리학적 인간 프로젝트나 심장의 전기적 기계적 움직임을 완벽히 세포 단위까지 구현해낸 리빙 하트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면 이것은 결코 먼 미래의 허무맹랑한 상상이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기술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불행하게도 여러분이 암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거의 치료 방식은 어땠나요? 의사가 통계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항암제를 골라서 여러분의 진짜 몸에 직접 투여합니다. 네, 환자가 직접 맞아야 했죠. 그러면 여러분은 독한 약물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고 극심한 구토를 겪어야 했죠. 그러고 나서 몇 달 뒤에 안타깝게도 이 약은 환자분에게 잘 안 듣네요. 다른 약으로 바꿔봅시다. 라는 절망적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의 몸이 일종의 실험실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디지털 트윈 시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이제는 현실의 환자가 부작용을 온몸으로 견뎌낼 필요가 없습니다. 환자와 똑같은 생물학적 특성을 가진 가상의 디지털 트윈에게 수만 가지의 각기 다른 표적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 조합을 컴퓨터 안에서 미리 투여해보는 겁니다. 가상의 아바타한테 약을 써보는 거군요. 네, 이걸 컴퓨터 내부에서 진행하는 실험이라고 해서 인실리코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가상의 여러분이 대신 수만 번의 부작용을 겪어보고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여러분의 암세포만 완벽하게 사멸시키면서도 정상세포의 손상은 최소화하는 단 하나의 완벽한 맞춤형 치료법을 찾아냅니다. 와, 의료진은 오직 그 최종 결과값 하나만 현실의 여러분에게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데이터를 모으고 AI로 분석하고 디지털 트윈으로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까지는 완벽한 작전 지도를 짜는 과정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네, 지도죠. 그렇다면 이제 그 작전 지도를 들고 우리 몸속에 투입되어 암세포를 직접 타격할 특수부대, 즉 실제 약이나 치료제는 어떻게 진화하고 있나요? 작전이 세워졌으니 이제 정밀 타격 무기가 필요하죠. 그 대표적인 혁신이 바로 차세대 면역 치료인 카티, 즉 카티 세포 치료제입니다. 카티즈포요? 이 기술은 인간의 면역 체계를 말 그대로 재프로그래밍하는 기술입니다. 먼저 환자의 피를 뽑아서 면역의 핵심인 T세포를 몸 밖으로 분리해냅니다. 잠깐만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를 아예 밖으로 빼낸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몸 밖으로 꺼낸 T세포에 유전자 조작을 가합니다.
암세포 표면의 특정 항원만 귀신같이 찾아가서 결합하도록 만들어진 일종의 유전자 GPS인 키메릭 항원 수용체를 T세포에 달아주는 겁니다. 오, GPS를 달아주는군요. 네, 이렇게 특수 훈련과 무장을 마친 T세포들을 배양해서 다시 환자의 몸속에 대량으로 주입합니다. 이 카티 치료제는 이미 백혈병 같은 혈액암 분야에서 기적에 가까운 완치율을 보여주며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대단하네요. 하지만 폐암, 간암, 유방암 같은 고형암, 즉 단단한 덩어리로 된 암에서는 아주 큰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덩어리 암에서는 왜 특수부대가 힘을 못 쓰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종양 미세 환경 때문입니다. 고형암의 내부는 말 그대로 지독하게 척박한 사막이나 철동 같은 요새와 같습니다. 산소와 영양분은 턱없이 부족하고 암세포가 뿜어내는 면역 억제 물질들로 가득 차 있죠. 아까 말씀하신 그 카르텔이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군요. 맞아요. 아무리 GPS를 달고 침투한 카티 세포라도 이 요새에 진입하는 순간 굶주리고 지쳐서 공격력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악당들의 요새가 너무 견고해서 T세포 특공대가 진입하자마자 무력화되는 거군요. 그럼 과학자들은 이 요새를 어떻게 뚫을 생각인가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카티 세포를 한 단계 더 진화시켰습니다. 바로 무장된 카티입니다. 이 차세대 T세포는 단순히 적을 찾는 GPS만 있는 게 아니라 적진 한가운데 떨어졌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고 동료 면역 세포들을 불러 모으는 특수 생존 단백질을 스스로 뿜어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 무기를 자체 장착했네요. 네, 적의 방어막을 자체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저산소 유도카라는 기술입니다. 저산소 유도요? 산소가 부족할 때 반응한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고형암 깊숙한 곳은 산소가 희박하다는 특성을 역이용한 겁니다. 이 스마트한 카티세포는 피를 타고 정상세포 주변에 산소가 풍부한 곳을 지날 때는 공격 스위치를 끄고 얌전히 있습니다. 정상세포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죠. 아, 똑똑하네요. 그러다가 암세포가 뭉쳐있는 척박하고 산소가 부족한 요새에 진입하는 순간 그 환경을 감지하고 그제야 공격 스위치가 켜지며 전투 모드로 변신합니다. 아군과 적군을 환경으로 구분하는 놀라운 지능형 무기입니다. 정말 경이롭네요.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스위치를 켠다니요. 근데 이렇게 세포의 유전자를 직접 조작하고 변형하는 건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어떤 점이 우려되시나요? 우리가 흔히 아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처럼 DNA의 이중 나선을 직접 자르고 이어붙이는 방식은 자칫 엉뚱한 곳을 자르거나 영구적인 돌연변이를 남길 위험이 있지 않나요? 이것은 생명공학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유전자 편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적 이탈 독성과 영구적인 유전자 변형의 위험은 과학계의 오랜 과제이자 딜레마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최근 급부상한 획기적인 대안이 바로 RNA 치료제입니다. RNA요? 코로나19 mRNA 백신 덕분에 청취자분들에게도 꽤 친숙해진 단어네요. 네, 그 기술의 진화형입니다. RNA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몸의 원본 설계도인 세포 핵 속의 DNA를 직접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본은 놔두는군요. 네, RNA는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지 적혀있는 복사본 지시서 역할만 합니다. 세포질에 들어가서 필요한 면역 단백질을 만들도록 지시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DNA를 자르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죠. 아주 깔끔하네요. 최근 아주 주목할 만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지질 나노 입자라는 아주 미세하고 안전한 지방 캡슐 안에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세 종류의 면역 자극 RNA를 한꺼번에 담아서 종양 부위에 직접 찔러 넣는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세 가지 지시서를 한 캡슐에 담아 암세포 한가운데 투하했다는 건가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양 내부에서 강력한 면역 단백질들이 대량으로 생성되면서 종양 미세 환경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방어막이 뚫린 거군요. 네, 전신으로 약을 투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은 최소화되면서도 그 종양 부위에서 훈련받고 깨어난 강력한 면역 군대가 핏줄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고는 멀리 떨어진 다른 장기에 숨어있던 전이암까지 스스로 찾아내어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와, 악당의 심장부에 잠입해서 우리 군대를 총동원시키는 가짜 암호를 퍼뜨려 적의 지휘체계를 붕괴시키는 완벽한 트로이 목마 작전이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트로이 목마하니까 또 하나의 기발한 무기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보통 감기나 독감처럼 병을 일으킨다고 무서워하고 피하는 바이러스를 오히려 암을 치료하는 데 쓰고 있다면서요? 네, 바로 종양용해성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본연의 특성, 즉 세포에 침투해서 자신을 무한히 복제하는 능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바이러스를 무기로요? 과학자들은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정교하게 조작해서 정상 세포에는 감염되지 않고 오직 암세포만 숙주로 삼도록 만들었습니다. 암세포 안으로 들어간 바이러스는 엄청난 속도로 증식하고 결국 암세포는 꽉 찬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 터져서 죽게 됩니다. 터져버리는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 발표된 이와 관련된 논문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은 생물학자로서 제가 설명하면서도 너무 짜릿하고 흥분됩니다. 표정이 갑자기 밝아지셨네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그러시나요? 청취자분들도 아주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설명을 위해 조금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장기 이식을 할 때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초급성 거부 반응입니다. 거부 반응이요? 예를 들어 사람에게 돼지 같은 다른 동물의 장기를 이식하면 수분에서 수시간 만에 사람의 면역계가 맹렬하게 공격해서 그 이식된 장기를 시꺼멓게 괴사시켜버립니다. 아, 맞아요. 우리 몸이 아니라고 인식해서 격렬하게 거부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즉각적이고 폭력적인 거부 반응의 핵심 원인이 바로 돼지나 다른 포유류의 세포 표면에 다량으로 존재하는 알파갈이라는 특정한 당분자 때문입니다. 알파갈. 인간과 유인원은 진화 과정에서 수백만 년 전에 이 알파갈 분자를 몸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면역계는 이 알파갈 분자를 보는 순간 아주 치명적이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외부 침입자로 인식합니다. 바로 미사일을 날리는 거군요. 네, 즉각적으로 가장 강력한 파괴 미사일을 날리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혈액 속에는 이미 이 알파갈을 공격할 준비가 된 항체가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잠깐만요. 인간의 면역계가 그 알파갈이라는 분자만 보면 눈이 뒤집혀서 공격을 퍼붓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암 치료법을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설마. 네.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시는 바로 그겁니다. 과학자들이 새에 감염되는 뉴캐슬병 바이러스를 교묘하게 유전자 조작했습니다. 이 조작된 바이러스가 환자의 암세포에 감염되면 암세포로 하여금 마치 돼지세포처럼 그 표면에 알파갈 분자를 잔뜩 뿜어내게 만든 겁니다. 와. 머릿속으로 그려지십니까? 암세포가 자신을 숨기려고 아무리 교묘한 면역회피 방어막을 쳐놓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바이러스가 암세포에게 억지로 돼지 가면을 씌워버린 셈이죠. 세상에. 그 순간 환자의 몸속에 원래부터 존재하던 강력한 항체들이 암세포를 부적합하게 이식된 돼지의 장기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숨에 몰려가 암세포에 연결된 혈관을 파괴하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와, 암세포를 속여서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하고 원초적인 진화적 거부 반응을 암치료에 끌어다 쓴 그야말로 미친 듯이 완벽한 역발상입니다.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천재적이네요. 암세포한테 억지로 돼지 가면을 씌워서 우리 면역계가 인정사정 없이 박살내게 만들다니.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암세포의 시스템을 이렇게 철저하게 농락하는 과학자들의 상상력은 정말 무섭고도 대단합니다. 정말 놀랍죠. 옛말에 이제이라고 오랑캐로 오랑캐를 무찌른다는 말이 있는데 이보다 더 완벽하게 어울릴 수 없네요. EJ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네요. 이렇게 면역계를 자극하는 기술의 연장선상에서 맞춤형 암 백신의 시대도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암 백신이요? 우리가 아는 자궁경부암 백신처럼 바이러스 감염을 미리 막는 예방 목적을 넘어서 이제는 이미 몸속에 발생한 암을 직접 타격하는 치료용 백신입니다. 암세포는 끊임없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며 정상세포에는 없는 자기들만의 고유한 찌꺼니 단백질, 즉 신생항원을 만들어냅니다. 환자마다 암세포 모양이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환자마다 암세포의 돌연변이 모양이 다 다릅니다. 오믹스 기술과 AI를 이용해 그 환자만의 암세포 몽타주를 정확히 분석해냅니다. 그리고 그 몽타주 정보를 담은 mRNA 백신을 환자의 팔에 주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환자의 면역계가 그 백신을 통해 암세포의 수배 전단지를 받아보고 오직 그 암세포만 집요하게 추적해서 파괴하는 고도의 암살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열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방대한 심층 분석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때 인류는 암을 단편적인 특징 몇 가지를 가진 어느 부위에 생긴 고장난 덩어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네, 참 옛날 이야기 같네요.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듯 불쑥 튀어나오는 증상들을 망치로 때려잡기에 바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오믹스라는 거대한 빅데이터를 통해 인간의 몸 전체를 주변 환경과 미생물까지 얽혀있는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 네트워크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리고 컴퓨터 종양학과 인공지능, 여러분의 완벽한 가상복제본인 디지털 트윈을 통해 수만 번의 실패를 컴퓨터 안에서 미리 경험합니다. 그 결과물을 들고 유전자 지도로 무장한 카티 세포 특공대, RNA 암호 전달자, 그리고 암세포에게 돼지 가면을 씌우는 트로이 목과 바이러스까지 총동원하죠. 정말 기술의 총체적 집약입니다. 이 모든 압도적인 기술의 향연은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연주되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입니다. 바로 청취자 여러분에게 가장 덜 고통스럽고 가장 완벽하게 작동할 단 하나의 맞춤형 치료법을 찾아내어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죠. 맞습니다. 과거 환원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처럼 거대한 복잡성을 통제할 수 있게 된 혁신적인 발전들은 결국 암을 치료 불가능한 공포의 대상에서 논리적으로 분석되고 예측 가능하며 마침내 정복 가능한 질환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인류의 집단지성과 기술이 도달한 이 경이로운 지점은 우리에게 크나큰 희망의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 승리할 무기들을 손에 쥐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희망의 이야기 끝에서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발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논의된 수많은 기술 중 디지털 트윈 기술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암을 완벽히 치료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유전자, 식습관, 심장박동, 심지어 과거의 트라우마까지 100% 동일하게 복제된 가상의 여러분이 세계 어딘가의 거대한 병원 서버나 테크 기업의 클라우드 안에서 끊임없이 시뮬레이션되며 숨쉬고 있다면 그 완벽한 디지털 데이터의 진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더 나아가 생각해 볼까요? 질병 치유한다는 목적을 넘어서 컴퓨터 속의 그 가상의 여러분은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를 먼저 살아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바타는 여러분의 뇌혈관이 앞으로 몇 년 뒤에 터질 확률이 가장 높은지, 10년 뒤에 치매가 올 것인지, 심지어 여러분의 생물학적 수명이 다하는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까지 이미 계산해서 알고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완벽한 치료와 무병장수라는 달콤한 사과를 한입 베어 문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피할 수 없는 미래를 모두 알아버리게 되는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 준비가 정말 되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암치료의 이 경이롭고 놀라운 미래가 과학을 넘어 여러분 자신의 삶과 내일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오늘 밤 한번 깊이 사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생각이 드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복잡하지만 매력적인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세계를 확장해 줄 새롭고 흥미로운 심층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Hallmarks of Cancer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2025년부터 2026년 사이의 암 치료 발전상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심도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실제 연구 현장의 생생한 고민이 담긴 수정 노트를 토대로 최신 치료 전략의 핵심 변화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여년간 암 연구의 이정표가 되었던 암의 특징 모델은 복잡한 메커니즘을 핵심 요소로 분류해 유용한 틀을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개별 요소에 집중하는 환원주의적 접근은 암의 역동적인 변화를 담아내기엔 다소 정적이라는 한계가 있죠. 오늘은 이러한 기존 지도의 한계를 넘어 암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기존의 단일 표적 치료 중심 패러다임은 한계에 직면했으며 이제는 암을 복잡한 시스템 질환으로 바라보는 중대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표적 공격에서 벗어나 암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그 내면에 얽힌 네트워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현대 정밀의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제 암의 복잡성을 포용함으로써 질병을 대하는 새로운 학술적 지평을 열어가야 합니다. 오믹스 혁명은 유전체부터 단백질체까지 보이지 않는 생명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새로운 통찰을 얻는 과정으로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인간의 분석 능력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단순한 성분 분석을 넘어 세포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공간 오믹스가 생명 현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치가 곧 정보인 만큼 이러한 기술적 진보가 정밀의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입니다. 암 연구는 이제 방대한 빅데이터와 AI를 결합한 계산 종양학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간과하는 복잡한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고 가설을 검증하며 연구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단순한 직감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암 정복이라는 목표에 더욱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인실리코 시뮬레이션은 실제 환자의 데이터를 가상 공간에 그대로 복제하여 임상시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투약 전 가상 쌍둥이에게 미리 약물을 적용해 독성과 반응을 예측함으로써 실제 환자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죠. 결국 가상 환자군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은 임상시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의료 데이터 기술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유전자 치료의 핵심인 CRISPR-Cas 구분, 가위는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 코드 자체를 수정하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치료는 세포를 추출해 편집 후 재주입하는 엑스비보 방식과 체내에서 직접 교정하는 인비보 방식으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다만 원치 않는 부위가 편집되는 오프 타겟 효과의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더욱 정밀하고 안전한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표준인 2세대를 넘어 이제는 사이토카인 분비를 강화해 고형암을 정복하려는 4, 5세대 아머드 CAR-T 기술이 면역항암제 2.0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종양 미세환경의 억제 신호를 무력화하고 암세포의 면역 회피를 강제로 돌파하는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SCFV와 신호전달 도메인의 구조적 진화를 통해 난치성 고형암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RNA 치료제는 단백질 생성을 지시하는 mRNA와 유전자 발현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siRNA를 통해 질병의 근본 원인을 조절하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최근에는 구조적으로 더 안정적인 서크르나 연구를 통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죠. 코비드 백신으로 가능성을 증명한 이 기술은 이제 암 치료를 포함한 차세대 난치병 정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암세포 고유의 지문을 면역세포에 학습시켜 스스로 암을 공격하게 만드는 치료용 암 백신의 4가지 핵심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자 개인의 암 유전 정보를 분석하는 맞춤형 방식부터 공통 항원을 활용하거나 체내에서 직접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까지 기술적 접근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각 메커니즘은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암세포를 더 정밀하고 강력하게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 후성 유전학은 유전자 서열의 변화 없이 발현을 조절하는 스위치와 같아서 DNA 메틸화와 히스톤 변형을 통해 세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암세포를 파괴하는 대신 가소성을 통제해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리버전 기술은 세포를 고쳐 쓰는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유전적 조절 기능을 회복시켜 질병을 정복하려는 이 혁신적인 접근법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양은 단순히 암세포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혈관이나 섬유화세포 같은 주변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며 스스로를 방어하는 견고한 요새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암이라는 씨앗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라나는 토양인 종양 미세환경을 동시에 치료하는 통합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암은 결코 진공 상태에서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 복잡한 생태계를 정밀하게 공략하는 것이 차세대 항암 치료의 핵심입니다. 혁신의 이면에는 기술적 독성과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AI의 블랙박스처럼 우리가 반드시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윤리적 리스크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특히 치료의 접근성 문제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대 연구 발전이라는 가치 충돌은 미래과학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기술의 진보라는 화려한 빛 뒤에 가려진 이 그림자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모델인 네트워크 의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암의 다양한 특징들은 보시는 것처럼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단일 약물만으로는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용요법이나 합성치사와 같은 전략적 조합을 통해 암이라는 복잡한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이후의 미래는 양자 컴퓨팅과 암 정복,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 관리 기술이 주도하는 거대한 변화의 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핵심 지표들은 결코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개척해 나갈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며 여러분이 그려갈 미래의 지평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과학은 암이라는 거대한 미지의 영역을 정복하기 위한 정교한 희망의 지도와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의 14가지 생물학적 특징인 할마크스와 기존 약물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용도 변경을 결합하여 환자가 중심이 되는 혁신적인 치료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암 진단이라는 막막한 어둠 속에서 느끼는 공포는 결국 모르는 것에서 비롯되지만 현대과학은 이 복잡한 미로를 헤쳐나갈 정밀한 지도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막연한 싸움을 넘어 질병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에 들어섰습니다. 지식을 통해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꾸는 이 과정이야말로 현대의학이 선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의 정체인 14가지 특징은 2000년 6개에서 시작해 2022년 현재 14개로 확장되며 그 복잡한 시스템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암은 단순한 세포덩어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14가지 특별한 능력을 갖춘 정교한 체계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적의 능력을 상세히 파악할수록 이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치료 지점도 14가지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점이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암세포가 가진 14가지 핵심 능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지도를 통해 암의 생존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암은 크게 성장의 폭주, 죽음의 회피, 환경 조작, 그리고 변화와 적응이라는 4가지 차원에서 치밀하게 진화하며 우리 몸에 침투합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암의 유연한 변신 능력을 보여주는 표현형 가소성에 주목하여 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함께 고찰해 봅시다. 용도 변경 약물은 당뇨나 고혈압 치료제처럼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약물에서 항암 효과를 찾아내 암의 특징을 억제하는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기존의 독성 데이터 덕분에 임상 적용이 매우 빠르며 암의 14가지 특징을 표적하는 스마트한 무기로 기존 약물을 재배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암 치료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의 주요 특징인 세포대사 변이를 표적으로 하여 당뇨병 치료제로 잘 알려진 메트포르민이 어떻게 암의 에너지를 차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메트포르민은 포도당 공급을 차단하는 방패 역할을 수행하며 MT1와 같은 성장 경로를 억제함으로써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굶주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대사 조절 기전은 암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항암제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 치료 효율을 극대화하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암세포가 기존의 아포토시스 경로를 회피하더라도 철과 구리대사의 취약성을 공략하는 페로토시스와 쿠프로토시스라는 백도어를 통해 사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설파살라진과 디설피람 같은 약물들이 이 새로운 통로를 여는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되며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이는 암세포의 대사적 허점을 정밀하게 타격하여 기존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신 학문적 전략입니다. 암은 단순히 세포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염증과 저산소증 같은 복합적인 요새를 구축해 자신을 보호하며 면역세포의 접근을 막습니다. 그림에서 보듯 종양미세 환경은 암의 생존을 돕는 거대한 장벽 역할을 하기에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적인 목표가 됩니다. 우리의 전략은 무너진 미세 환경을 바로잡아 면역체계가 다시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암의 14가지 공통특징을 보여주지만 개별 환자의 데이터가 마치 지문처럼 고유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장 신호나 혈관 생성 같은 복잡한 기전들 속에서 정밀의료는 환자만의 활성화된 특징을 분석해 최적의 치료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경로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유전체, 단백질체, 대사체와 같은 방대한 오믹스 데이터를 AI 프리즘으로 분석하면 우리 몸속의 숨겨진 패턴을 정교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인지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의 빅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지며 수천 가지 약물 중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치료 계획을 도출합니다. 데이터가 선사하는 이러한 정밀함이 바로 정밀 의료 시대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환자의 생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 공간의 똑같은 복제 모델을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실제 약을 복용하기 전 가상 모델에 먼저 투여하는 인실리코 시뮬레이션을 통해 약물 반응과 부작용을 미리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환자 맞춤형 정밀 의료를 실현하는 것이 이 기술의 핵심 목표입니다. 암세포의 내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합성치사 전략은 단일 약물의 한계를 넘어 두 약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물 A와 B가 결합해 암세포의 생존 경로를 완벽히 차단함으로써 1 더하기 1 이상의 파괴력을 보여주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표준 항암제와 다양한 약물을 전략적으로 배합하여 암세포가 도망갈 틈을 주지 않는 정밀한 치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약물 복용 시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핵심 가치이며 등대처럼 상호작용과 독성이라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제 병용은 간과 신장에 큰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시도는 반드시 의료진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학술적으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들의 참여로 구축된 데이터가 어떻게 미래 의료 연구의 이정표가 되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개별적인 치료 경험과 오믹스 데이터의 공유는 AI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다른 환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협력적 데이터 구축이 가져올 가속화된 의료 혁신에 대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실천을 위한 4단계 로드맵은 암의 특징을 이해하는 지도 파악에서 시작해 약물 탐색과 AI 기반의 맞춤 설계, 그리고 지속적인 데이터 공유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정밀 의료의 핵심 가치를 체계적으로 시각화한 것으로 기술과 데이터가 결합된 현대적 치료 전략의 흐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각 단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우리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질병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희망은 단순히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와 체계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구축되는 스마트 호프입니다. 우리는 과학이라는 지도와 데이터라는 나침반을 활용해 불확실성 속에서도 명확한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 집단지성으로 함께 협력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가능성을 현실로 바꿀 수 있습니다.